어지러운 시장 상황 속 투자자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 증시에서 등을 돌리면서 고객 예탁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시장의 거래가 메말라붙고 있습니다. 양시장 거래대금 각각 10조 원이 넘는 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그럼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간밤에 뉴욕 증시 준비했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올랐다기보다는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듯합니다. 양시장 이렇게 3대 지수가 각각 0.02%, 다우지수는 이 정도 올랐고요. S&P가 0.07%, 그리고 나스닥 지수 0.01%로 0.1%도 안 되는 제한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상승만 나타냈다.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관망세 뚜렷했습니다. FOMC를 앞두고서 이와 관련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19일, 20일 양일간 열리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새벽 즈음에 금리 결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페드워치를 보시면은 99%입니다. 이번엔 동결할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 멘트가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일단은 애플은 올랐습니다. 애플은 1.7% 상승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두 새 아이폰 15 시리즈의 수요가 상당히 양호하다,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앞서서 중국에서도 단시간 내에 이 사전 예약이 완판이 되면서 이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애플은 앞서서 차이나 리스크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완성차 쪽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연일이 이어지고 있는 완성차 쪽에서의 파업 사태로 인해서 이 포드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각각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섹터 내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3% 이상 하락하면서 낙폭이 꽤나 깊게 나왔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 등지에서 본격적인 가격 인하를 해 이익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익 마진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약 3% 정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두운 상황 속 급등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새 COO를 임명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 34%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정리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상품시장 가봅니다. 국제유가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달러 선이 가시권 내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는데요. 그래도 괜찮다, 상황을 주시해보겠다, 이렇게 멘트를 보냈습니다.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는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라는 멘트 있었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 유가 상승 배경으로는 두 개의 국가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산을 연장을 했다, 지속을 하고 있다. 이 두 부분이 국제유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이런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안정은 일단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국제유가를 붙잡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WTI 0.78% 오름세 보여주면서 배럴당 91.4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석유 도소매쪽,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히 보셔야 되겠죠. 관련주 묶어보겠습니다. 흥구석유는 어제도 5% 정도 오름세 보여줬고요.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확실히 석유 도소매 쪽이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유 쪽에 GS, S-오일 다소 좀 무겁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직전 고점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인텔이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발표를 한 가지 내놨습니다. 바로 글라스 기판인데요. 인텔이 차세대의 글라스 기판 개발 현황을 공개를 한 겁니다.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고요. 이 글라스 기판의 기술 개요, 그리고 향후에 어디에 적용을 할 것인지, 언제부터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글라스 기판이란 무엇일까?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는 반도체를 쓰고 또 이런 IT 기기에 들어갈 때 이
플라스틱 기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한계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건데요. 플라스틱 대신에 글라스, 유리를 쓰는 유리기판이 차세대 기판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대비했을 때 유리가 열적 그리고 기계적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에 대형 폼팩터에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에 기판은 이제 플라스틱에서 글라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인텔에서 이야기하기로는 2030년 이내에 글라스 기판을 적용한 반도체 양산에 나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쓰일 거냐? AI나 데이터 센터에 먼저 적용할 거라고 하네요. 향후 글라스 기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글라스 기판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판 하면은 약간 초록빛을 띠는 그 플라스틱, 거기에 촘촘히 반도체 칩이 박혀 있는 것, 이게 생각이 나실 텐데요. 바로 유리로 된 기판은 어떤 걸까요? 보시면 SKC가 또 글라스 기판 기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HP 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이 정도 묶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원전 쪽의 이슈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이것에 대해 미국 법원이 한국 수력 원자력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웨스팅하우스는 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해서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 이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으려는 그런 포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폴란드,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라면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이 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에게 소송 권한이 없다라고 각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수력 원자력에 손을 들어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승소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원자력 에너지법 시행 권한은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있지 웨스팅하우스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핵심 기술이 이 독자적인 한국 수력 원자력의 기술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현재 이 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핵심 쟁점을 전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기술이 누구 거다라고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애초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적계산권이나 수출 통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은 미국 법원이 한국 수력 원자력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더 우위에서 자리를 점하게 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원전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최근 세일즈 외교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원전주들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전기전이 어제 가장 가팔랐죠.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고 G2파워나 일진파워 그리고 한신기계 등의 종목군들도 1에서 3% 정도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저궤도 위성 관련된 종목 최근 들어서 들썩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국내 진출이 임박하면서 관련 협력사를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우리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우리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망 구축 사업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5년부터 5년간 약 4,8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라는 비전 아래 그렇다면 목표가 어떤 게 있을까? 세계적인 기술력을 추격을 하는데요. 2021년에는 85%였다면 2030년에는 90%까지 추격을 하고 그리고 수출 산업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30년에 3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조 원 정도 수출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마련을 해서 서비스를 확대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조금 더 가까이 밀접하게 완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추진 전략 및 과제 쪽으로 보시면은 위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관련돼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일단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왔던 스타링크 관련된 종목군들부터 정리를 하자면 SK텔링크 그리고 또 KT 쪽과도 함께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에 따라 KT라든지 그리고 KTCS, KTIS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군들은 스타링크 말고도 이 저궤도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도 좀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인텔리언테크라든지 한화시스템 그리고 제노코, AP위성 등의 이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궤도 위성 사업이 활발해진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